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2019년 올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쁜 일도 많았지만은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 희망과 꿈을 주는 아름다운 분위기 있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그레이스 체리티의 김진수, 김은실 공동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의 아름다운 미소가 닮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을 소개하고 또 얘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진수 장로.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미지 솔루션이라는 1인 기업을 설립해 500명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시안 언스텐 영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대기업에 의해 매각된 이미지 솔루션 기업은 엄청난 인수금을 받고 매각되면서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이루게 됐다. 하지만 김진수 장로는 여기서 끝이 아닌 가난에 허덕이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 버섯 재배를 통한 킥섬 머쉬룸 회사를 설립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희망의 미라를 뿌리고 있다. 뜨거운 삶의 열정을 불태우며 나눔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있는 김진수 장로와 김은실 대표 부부를 만나본다. 네, 영상을 봤는데요. 앞에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 분은 저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제 눈치채신 것 같아요. 먼저 그레이스 체리티의 공동 이제 대표이신데 제가 편하게 우리 김진수 대표님 하면은 장로님으로 다 이제 다 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이라고 오늘은 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오늘 대표라는 이름은 예. 우리 김은실 선생님한테만 대표라는 칭호를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스 체리티는 많은 이제 기부를 하는 단체인데 먼저 그레이스 체리티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김진수 장로님과 우리 김은실 대표님은 어떤 분인지 좀 오늘 처음부터 만남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두 분께서는 밝은 미소와 맑은 눈빛이 닮으셨는데 이제 부부시잖아요. 네. 어떻게 두 분께서는 만나셨나요? 저 고등학교가 원래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학교에 교목으로 계신 목사님이 네. 우리 장로님 네. 고등학교 때 삼척에 네.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셨었대요. 목사님이시고. 네. 그래서 서울로 그 삼척공전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에 편입을 하러 올라오면서 서울의 연구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네. 그 목사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온 곳이 저희가 있던 그 학교 교회 그 교회였는데 그 예배 보면서 자연스럽게 만났대요. 그때 딱 눈에 보이던가요, 장로님? 그럼요. 예. 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싫지 않으셨어요? 싫었죠. 싫었어요? 네, 별로 마음에 안 예. 들었죠. 그런데 우리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던가요? 아니요. 네. 저는 목표 한번 정하면 그냥 대시하는 성격이라.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력에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마음을 좀 이렇게 끌리셨겠네요.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없었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도 비즈니스적인 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자기가 이렇게 고를 셋업하면 그냥 밀고 집중력이 나가는 거. 대단했군요. 집중력이 네. 대단한 그래서 거죠. 두 분께서는 결혼을 하셨죠. 그럼 예. 축하합니다. 늦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셔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본래 전공이 전기공학을 하셨죠. 네. 인하대학교에서. 예. 그러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전력에서 네. 이제 25살에 이제 네. 전과를 한 거죠, 결국. 네. 이제 컴퓨터 쪽으로 전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이제 미국으로 기술 연수를 4개월 보내주고 이제 미국을 보고 나서 돌아가서 이제 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2년 더 근무하다가 30살의 나이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거죠. 한국전력을 그때 입사하셨으면은요, 한국전력이 대한민국에서 당시에 가장 연봉이 많은 직장이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꿈의 직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사가 경쟁률이 상당히 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미국에 유학을 오셨나요? 저한테는 좋은 직장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오는 회사가 네. 더 좋은 회사였지. 한국전력은 안정된 회사예요. 네. 안정됐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올 수 있는 네. 회사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김진수 장로님께서는 보전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예. 위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유학을 선택을 하셨겠군요. 예. 그 유학을 오실 때는 또 뭐 대학에서 교수 꿈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예. 근데 돈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유학 오려면 없었습니다. 당시 돈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냥 진짜 다 털고 왔죠 사실. 그런데 네. 그 돈 없이 유학 가자고 할 때 김 대표님께서는 쾌히 승낙하셨어요? 사실 미국에 일찍 와서 계신 저희 친정엄마의 네네.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거기서 있었고 그리고 뭐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일을 했죠. 그 사실. 공부할 때는 그래도 이제 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사모님만 믿고 미국을 그냥 가자고 했겠군요. 그렇죠. 나는 공부만 하면 되고 돈은 네가 벌어라. 그건 좀 이기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 제가 철이 없었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석사를 마치고 빨리 그 교수가 되고 싶었으니까 네. 박사 과정을 원하는데 아내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을 하셨는데 왜 반대를 하셨어요? 글쎄요. 그때 형편이 사실 이제 부모한테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네.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가 그때 이제 킨더가든부터 시작을 했는데 얘는 학교에 가고 저는 하루 종일 14시간씩 그 델리 야채 가게 또 생선 가게 같이 있는 그 스테튼 아일랜드는 동양 그로서리 마켓이라고 그때 네. 당시 86년인데요. 완전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동네였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빠는 하루 종일 그 학교 기숙사에서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충당을 못해서 어쨌든 친정 엄마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루 몇 시간씩 일하셨어요? 어유 14시간씩 있죠. 생선 다듬는 일을요? 그렇죠. 저 잘해요. 생선 클리닝도 잘하고 야채도 하고 튀김도 잘 튀고 못하는 참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내주를 했는데 석사를 끝내고 나서 근데 또 박사를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더 생선 담는 일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박사를 못 하셨네요. 예, 포기를 했죠. 그러고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잘했어요. 네. 잘했고 그래서 이제 또 취직을 직장을 하셨네요. 잡았죠. 다행히 제가 30살에 오다 보니까 그 학교를 길게 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3학기 만에 제가 석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2학기 마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이제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 3학기 만에 미국에 오셔서 예. 석사를 마쳤다라는 것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머리가 좋으시네요. 아니요. 진짜 저는 네. 도서관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노력은 했습니다. 거북이시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네. 벌써 이제 가족 상황을 봤을 때는 그냥 천천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학기 때 그 아주 작은 회사예요.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에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고 큰 회사는 받아주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였고 그 후는 완전히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정말 주에 15시 아니 주에 매일 15시간씩 그렇게 한 2, 3년 했을 거예요. 이제 고생한 보람이 있으셨겠네요. 이제 생선 가게에서 생선 다듬으셔가지고 참 내조를 해서 이제는 석사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직장을 해서 이제 돈을 버니까 참 보람이 있으셨죠. 하지만 또 박사 코스를 또 밟지
듯한 아쉬움이 있었겠네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김우실 대표님께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미안하기도 하죠. 그렇죠. 미안하기도 하죠. 끝까지 그 하고 싶은 네. 일 못하게 한 거,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자. 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자립하자. 그 얘기였던 건데 나중에 하라 했더니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이제 미련 없다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직장 다니다가 또 사업을 몇 년도에 시작을 하셨나요? 1992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5년간 제가 근무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혼자 시작했으니까 네. 타이틀이 제가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가 어려워서 연구개발 부사장이라고 내가 스스로 했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1인 기업을 하셨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운이 좋아서 회사가 급성장을 했죠 나중에. 그래서 그래서 한 500명까지 컸으니까요. 1인 기업을 창업을 하셔서 예. 몇 년 만에요? 18년 만에 18년 만에. 한 500명 정도. 예. 참 입지전적의 인물이라는 말이 우리 김진수 장로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예. 같아요. 그 500명 되는데 그게 이미지 솔루션 예. 회사죠. 예.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거였나요? 제약 회사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그 신약 신청에 하는데 엄청나게 서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종이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자 서류로 변환해 가지고 하는 솔루션을 가진 회사였어요. 그 기업을 하면서 수상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에너스트 앤 언스트앤영 예, 기업인상 기업인상이 아시아인에게 주는 기업인상인데 예,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예. 그런 기업인에게 주는 예. 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보다도 매우 의미 있는 상이 아니었는가 생각돼요. 그렇죠. 예. 네.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뭐 시간이 짧아서 상 얘기는 이제 조금만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됐죠. 그렇죠. 예. 그 이미지 솔루션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제 사고자 했던 예. 어느 기업에서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고 CSC라는 회사인데 예. 뭐 수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죠. 그 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인수한 거죠. 근데 그걸 파는데 예. 엄청난 돈을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좀 받았죠. 예. 예. 받았는데 그 부분을 상당수의 직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약 40%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줬다기보다가 그들이 노력해가지고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분의 한 40%는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제공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키웠다기보다는 같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조금은 뭐 나눌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40%에 이르는 돈을 지분을 주고 또 뭐 몇십 명에게는 상당수의 액수를 또 네. 지분을 주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간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회사가 제대로 크려면 혼자 주인 가지고는 안 된다고 느꼈어요. 네. 정말로 중요한 직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주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안 봐도 되는 건데. 예, 아니요,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그 많은 돈을 직원들한테 나눠준다고 할 때 우리 김우실 대표님께서는 찬성을 하셨어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글쎄요, 원래부터 그 세워놨었고 나중에 팔고도 네. 많은 돈을 그리스도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교육과 그리고 미션 쪽에 돈을 쓴다. 네.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불평 없었고 오히려 감사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감사하죠. 저희 부부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우리가 잘한 것 중 하나를 꼽는다면 회사 발대에 큰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체리티를 설립을 했고 거기에다 기부한 것이 어찌 보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그러면서 그걸 팔면서
그레이스 체리티라는 예. 그 자선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설립은 그 전에. 했지만은 팔면서 큰 돈이 들어갔죠. 기부가 그러면서 됐죠.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 100만 불 한국관 설립을 위해서 100만 불을 기부하셨죠. 예, 그거는 또 체리티하고는 별개로. 별개의 문제로요. 예. 아하. 뭐 이거 기부한 것이 뭐 그레이스 체리티라든가 또 별개의 문제로 다 이렇게 많이들 하셨네요. 그 신학대학도 이사로 계시잖아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네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시고 이제는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신앙생활 하시면 될 텐데 지금 킥섬에서 버섯, 고사리 재배를 하면서 땀을 내쉬면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생이 아니죠. 고생이 아닙니까? 예,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많이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고생을 하고 처음부터 안 들어갔고 그래 어떻게 가시게 됐나 거기를요? 그 회사를 파는 해였어요. 네. 2010년 제가 처음으로 그 원주민 그러니까 동부도 아니에요. 완전 서부 알래스카 미치니까 네네. 극과 극이죠. 사실은 거기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네. 추장을 만났고 원주민 동네 그러니까 인디안 동네죠. 원주민을 추장이 저한테 이곳에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데 자연산 송이버섯이에요. 가격이 폭락하는데 좀 막아줄 수 없겠느냐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도전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제 생각이 난 것이 원주민의 문제와 저희 가족의 문제가 일치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그 뭐 그냥 그 사람들이 그분을 하게끔 좀만 도와주면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몸소 실천하면서 가서 땀 흘리면서까지 같이 그것을 개척해야 되는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소명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원주민의 지금의 세 가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알코올 중독. 네.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이고요. 두 번째는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캐나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6배가 높으니까. 그리고 저학력 문제. 그 학생들이 결국은 50% 이상이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세 가지 문제가 제 형제들의 문제였습니다. 저 큰형님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이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그 세 가지가 매치가 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런 또 아픔의 동기가 있고 그 아픔을 사랑으로 실천으로 나눔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또 됐군요. 그게 없었다면 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안 했다면 나의 삶이 행복할까? 편안은 하겠죠. 행복할까에 봤을 때는 행복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그리고 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부부로서 이제 지금 캐나다에 가 계시니까 자주 뵙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페이스북에다 네.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페이스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늘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0달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부부라는 것은 또 마음이 서로가 함께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럼요. 부부가 서로가 그럼요. 공감하지 않으면 그럼요. 이것은 감사합니다. 예. 또 훌륭한 일이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은실 대표님께서는 항상 또 이곳에서도 나눔의 생활, 기부의 그렇죠. 생활을 많이 하세요. 네. 저는 벌고 이 사람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벌게끔 내주를 하셨잖아요. 생산가에서 생선을 그럼요. 다듬고 야채를 다듬으면서 네, 저는 손톱에 지금 피가 나도록 굳은 살이 되도록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100% 동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재산이 50%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걸 저는 네. 긍정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돈 나누는 것보다 같이 사는 나누는 거죠. 겁니까? 그렇죠. 같이, 참, 예. 같이 재미있게 지내는 특히 미술인들한테 그 각광을 이제 그
훌륭한 잠재 역량 있는 미술인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술은 제가 우리 이제 1년 반 동안 그 석사 받고 취직하라고 우리 자입하자고 해서 얻은 직장이 스파르타에 있었어요. 저 북쪽에. 네. 거기 있을 때 사실 그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네.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공부한 거가 사실 미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에 받은 제가 그 사랑과 자유함 교수님을 너무 좋은 교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아트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힐링을 받았다고 할까. 네. 그래서 그때 심어진 그 사랑이 아직도 있어서 그 아트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또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재단이라고 우리 미술 재단인데 네. 그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 아티스트를 도와준 재단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이승연 선생님 대표신데 거기서 그냥 보드 멤버로 일하고 있고 네. 또 주위에 또 아티스트들도 많이 도와주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또 동기가 있군요. 원래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셔서 역량 있는 미술인들한테 많은 지원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무슨 비영리 여성단체 또 장애단체 각 기관에 필요한 곳에 많은 또 그레이스 체리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계세요. 그 나눔 생활을 항상 하시면서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뛰시더라고요.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모습을 멀리서 가까이서 뵈면서 참 저 나눔의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인가. 본인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바라보는 저희들에게도 늘 기쁨이 되고 좀 아주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생활인 것 같아요. 그레이스 체리티에서는 두 분께서 지금까지 10여 년이 됐죠. 지금 거의 그 단체를 작은 단체를 설립한 지가 많은 돈이 기부가 됐을 것 같아요. 그 프린스턴 대학에 100만 불을 기부한 한국관 아마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한국관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한국관만 있습니다. 세 개의 나라 중에. 근데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대학에 한국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 한국관을 설립으로 해서 그 우리 김진수 장로님과 김은실 대표님께서 100만 불을 기부하고 또 다른 분들도 또 기부를 하셔서 그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외에도 돈 많이 기부를 하셨죠? 어느 정도를 기부했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나서 거의 매년 한 약 20만 불 정도를 거의 기부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내가 보니까 한 1.7밀리언 정도 그동안에 기부한 것 같아요. 소설까지 하면 한 2밀리언, 예, 200만 그럼요. 불. 예. 프린스턴 대학까지 하면 한 300만 불 정도를 기부를 하셨는데 예. 앞으로도 계속 기부를 하실 건가요? 그럼요. 설치한 목적이 그것이고요. 네. 제가 체리티에다 돈을 넣을 때 죽을 때까지도 못 쓰고 죽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나누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죽을 때까지 그 다 쓰기도 힘들다라고 얘기할까? 저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네. 안 쓰는 편입니다. 지금도 비행기 타고도 10불짜리도 샌드위치도 제대로 못 사 먹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돈을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기부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열심히 쓸게요. 예. 근데 그 기부라는 것은 나눔이잖아요. 그럼요. 나눔을 통해서 이제 아까도 뭐 반복드린 얘기입니다만 이제 가치 있게 우리가 그 써야 되는데 쓴다라는 것, 나눈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그럼요.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들이 저한테는요. 네.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기부했을 때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을까. 네. 잘못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독성이 있는 탁식 체리티가 될 수 있다는 것. 예. 저는 그 원주민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것 중에 원주민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은요. 매년 정부에서 주는 그 무료 돈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 잘못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돕기는 도와야 되는데 제대로 돕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겪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도와달라 그러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나도 좀 도와달라. 당신이 얘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네. 저는 쉽게 말하면 저희는 이제 원주민 제품을 파니까 물건 좀 사줘. 그러면 내가 구매액의 50%를 내가 도네이션 할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건전한 관계거든요. 일방적으로 받다 보면 의존적으로 되고 나중에 더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낚시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그렇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우리의 말처럼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자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예, 예. 픽섬에서요. 예, 예, 예. 그 원주민들이 자생을 하면서 생활에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그렇죠. 예. 그 버섯과 고사리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미주사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판매가 되고 그래요. 있고 예. 한국에까지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어요. 서서히 차가버섯은 네. 이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한테 자기들이 채취하고 생산해낸 고사리와 버섯 또 차가버섯 같은 것들이 예. 판매가 돼서 자기 스스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그럼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새로운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는 삶을 갖게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야말로 알코올 중독에 마약에 중독돼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이 벌써 20%가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고요. 아하, 네. 저는 앞으로 계속 그들이 소유해서 결국은 대부분이 소유권을 원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것이 기부라는 것이 예. 그냥 단순히 돈을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가 그 기부와 나눔을 통해서 새로 희망을 갖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그렇죠. 역할이라는 자생력을 것이네요. 갖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분이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실까 궁금한데 집에서도 이런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김우실 대표님. 그렇지요. 그런 얘기 하는데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렇겠죠. 우리 이쪽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생각으로 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거기하고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저는 뭐 이렇게 그 근본적인 걸로 어차피 우리가 받은 거가 사로부터 누군가가 수고해서 우리에게 잠깐 주어진 돈이 아니겠는가. 이 돈이 내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또 체리티 입장에서 생각할 때 누군가가 그거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요구한 거니까 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썼나 그걸 자꾸 체크하는 것도 좀 피곤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내 의무와 내가 할 일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 일단 주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따뜻한 말씀을 듣고 있느라니까 참 따뜻한. 여긴 따뜻하고요. 저는 냉철합니다. 좀 차갑기도 해죠. 네, 저는 차갑습니다. 뜨거운 거와 차가운 것이 예, 결과 예. 될 때 그게 컨비네이션인 것 같아요. 예, 더 맞습니다. 건강한 어떤 예, 예. 우리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2020년이 이제 며칠 남았네요. 이제 저희 파워 인터뷰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 2019년에는 내년에 이제 경자년인데 2020년에는 어떤 나눔, 어떤 기부의 새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김우실 대표님. 그냥 하던 것처럼 네.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친구가 없어서 좀 이렇게 고독해하고 그런 네. 거 있는데 그냥 꼭 돈이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나눌 수가 있고, 그죠? 재능도 나누고. 그렇죠, 재능도 나눌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동포 여러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시면 그것도 나눔이니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사람들은 지금 듣다가 난 돈이 없어 못 나누는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우실 대표님의 말씀에 재능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누구든지 보신가 나눌 수 남의 있는 마음을 공감해 준다면 그것도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느끼게 됐네요. 우리 그 김진수 장로님께서도 아마 그 누구보다도 2020년 나눔의 또 기부에
계획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가을에 이제 제가 원주민으로 입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민 이름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름이 뭔가요? 저 샤이닝 마운틴, 영어로 샤이닝 마운틴이니까 광산이죠. 광산, 빛나는 산. 예, 빛나는 산. 또 이게 좀 또 달리 말하면 거산이네, 큰 산이네요. 아. 그래서 원주민이 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아내한테는 뭐 기쁜 소식은 아닐 수가 있지만 제가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더 집중적으로 강도 있게 나눔을 사는 것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네. 것 자체가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사랑의 미랄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그래서 나눔과 기부라는 것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 네.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아마 선교적인 삶, 예. 우리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벌써 시간이 금방 됐네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0년에는 두 분께서 더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만당에 온누리에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진수 장로님과 김은실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나눔을 통해서 빛과 사랑을 세상에 비추게 되고 또 나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우쳐주면서 2019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